해서 이런 거 하더라고요. 출석부. 무슨 학교도 아니고 귀찮게 진짜. 그래서 이름을 좀 부를게요. 이건 학원에서 시킨 거여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은 체크했다가 전화를 한대요. 학원에서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애가 아니고 어른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다 찾지만 한 달 지나면 슬슬 빠져요. 3분의 1. 그냥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좀 학원 오라고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뭐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전화했는데 그래도 나는 오기 싫다.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본인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본인들 출석들 관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학원에서 아마 관리를 할 거예요. 직원들이. 그냥 성함 부르면 어떻게 손 들으실래요? 예 하실래요? 여러분 귀찮죠? 대답하는 거. 손 들으세요. 손. 다 알아요. 저도 귀찮았으니까. 권은미 씨. 자, 신세인 씨. 신세인 씨? 맞구나. 김철호 씨. 좀 크게 들어주세요. 이준영 씨. 이준영 씨. 맞구나. 이거 언제 나나? 자, 여홍재 씨. 오케이. 자, 김효정 씨. 김영준 씨요. 김영준 씨 없죠? 강혜민 씨. 예. 김수명 씨. 김수명 씨? 없어요? 저 C자 안 붙일게요. 좀 이해해주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김. 잠깐만요. 김지혜 씨요? 네, 이따가 체크할게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010 예. 9940 네. 자, 교재 있죠? 다 있으시죠? 자, 교재 받으면 여러분들이 요거 받았을 거예요. 정오표인데 학원에서 인쇄를 좀 잘못해가지고요. 글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제 이름은 최영재고요. 뭐 소개는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은 한국사 이제 공부하러 왔죠? 한국사. 자, 한국사는 쓰지 마요. 정근대사 하고요. 현대사 하고요. 이걸 합쳐가지고 한국사라 그래요. 한국사. 그래서 정근되면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는 단원하고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 그 다음에요. 선사와 그 다음에 초기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요 두 개, 오늘은 이제 요 두 부분을 좀 합니다. 두 부분, 처음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 문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여기는 되게 쉬워요. 구석기, 신석기 다 알죠?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이제 유적지 같은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지나 신석기 유적지나 그런 것들 조금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요. 학창시절 때 배운 것보다는.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부분, 내일 부분에서 여기서 좀 쭉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쉽습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고대사라는 거예요. 고대사. 이 고대사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아시죠? 그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했던 삼국시대와요.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통일신라. 그리고 자, 고구려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신라 위에 세운 국가가 있어요. 만주에다가. 이게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발해. 그래서 요거 합쳐가지고 우리가 고대사라 그래요. 고대사. 그래서 고대사 부분을 정치 부분, 경제 부분, 사회 부분, 문화 부분 나눠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통 공부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서 보통 세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나와요.
그러면 세 문제 나오면 몇 점이에요? 15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맞춰야 돼요. 100% 다 맞춰야 돼요. 절대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특히 왜 틀리면 안 되냐면요. 여기의 내용은 여러분들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기록물이. 주로 여러분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발해에 대한 이 내용은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에서 시험이 나와요. 그럼 삼국사기라는 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신기하고 새롭게 본 거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배웠던 거를 까먹지만 않고 시험장 들어가고 문제 푸는 스킬만 좀 있으면 어떠나 다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한 사람은 여기서는 무조건 5문제 맞히고 들어가야 돼요. 최대. 반드시요. 여기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100%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중세사라는 거예요. 중세사. 이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됩니다.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라는 걸 세우고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가 다시 통일돼서 영토가 넓어졌지만 다시 축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 시대로 또 분열돼서 싸우다가 이 궁예를 내쫓고 왕거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만들어서 다시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중세사라는 거 여러분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통일신라 다음에 등장한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중세사도 마찬가지로 정치부터 문화사라는 이 네 부분에 걸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부터예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그래서 저기 제일 힘들어합니다. 최대 많이 나올 땐 4문제 나와요. 최대. 최대예요. 최대. 그리고 2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걸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한두 문제 꼭 틀립니다. 학생들이. 한 문제 정도는 틀릴 때가 있어요. 좀 어려워요. 기록물도 많고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맞춰도 최소 중세사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중세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탈자가 막 생기고 힘들어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맨날 첫 시간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딜 가도 어차피 계속 똑같아요. 이렇게 듣다가 쉽다가 또 어려우니까 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쭉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분 조선으로 넘어간 건 알죠? 조선은 알죠? 그걸 근세사라 그래요. 근세사. 자, 조선은 초기와 중기에서 15세기와 16세기 두 200년간을 근세라 그래요. 그래서 조선 이거 다 어차피 얘기해줘요. 전기사랍니다. 조선 전기사. 초중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기로 넘어가면 자 근대 태동기라 해서 조선 후기를 이렇게 봅니다. 17, 18, 19.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내용이 많은 부분이 어디예요? 어느 시대예요? 조선시대죠? 그쵸? 기록물도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시대 문제는 어때요? 어려워요. 내용도 많아요. 굉장히 힘들 부분이고 가장 출제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많이 나올 때는 거의 5문제죠. 그쵸? 왜냐면 전기와 후기니까요. 500년이니까요. 물론 고려도 500년인데 그렇게 내용물이 조선보단 많지 않아요. 기록물이. 그러니까 조선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전근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고려와 조선이에요. 여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지 고득점자가 돼요. 여기는 거의 다 맞춥니다. 공부 좀 한 사람은 대부분 맞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는 과목부터 이렇게 조선 후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전근대사예요. 한국사에서 전근대사. 자, 그래서 종합반에는 이렇게 전근대사 위주로 갑니다. 2달이죠, 여러분들. 2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근대사에서 기본 플러스 심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량진 종합반처럼 종합반에서 강사가 앞에서 막 떠들고 춤추고 미친 또라이지만 안 해요. 노량진에서 좀 그래요. 일부러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단가로 좀 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우리 학원은 지금 세종국만학원은 그런 위주가 안 돼 있어요. 저도 서울에서 할 때는 좀 그렇게 가요. 종합반에서는 요만큼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커리가 맞춰져 있어요. 강사들별로 학원이. 근데 여기 세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일단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번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2달 과정에 여러분 기본 심화를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반 심화반 또 2배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근데 여기서 전근대사 기본 심화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어때요, 내용이? 많으니까 좀 힘들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2달 안에 끝낼 수가 있잖아요. 잘 따라오시면. 기본반 또 2달 듣고 심화반 또 2달 듣고 이렇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근현대사. 근현대사는 1864년부터 63년부터 시작하는 근대사, 그 다음에 1910년대부터 시작하는 일제강점기 일제사예요. 그 다음에 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시작하는 현대사 세 부분이에요. 종합반에서는 여기는 자 기본적인 것만 해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걸 뭘 하냐면요. 교재를 안 해요. 종합반에서는 교재를 안 해주고요. 근현대사는 그냥 큰 틀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칠판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막 도식화 시켜줘요. 그것들을 잘 적어놓으시고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월 달에 이거는 항상 단과를 열었어요. 요것만. 근현대사만 2월 달에 단과를 열 거예요. 6주 과정으로요. 6주 과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근대사를요. 이렇게 기본 심화니까 이거 한 방에 끝나요. 알겠죠? 한 방에 끝나는 걸로 기본 심화 전근대사 하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종합반 마지막에 해주는 기본 잡아주는 거 틀 보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단과반을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딱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업 때마다 제공되는, 오늘은 아니고 아마 내일부터 제공될 거예요. 테스트지를 드려요. 테스트지. 테스트지는 OX하고 여러분 가로넣기에서 20문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전에 복습이에요. 복습 테스트지예요. 복습 테스트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이거 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딱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독서실 가서 뭐 해야 돼요? 집에 가나 독서실 가서 오늘 배운 거 완벽하게 복습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근데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안 하는 사람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 한 5번 이상 반복됐던 지문 문구들을 가지고 테스트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읽어놓으면 80점 이상이 나와요. 80점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교재는 한 번 받고 테스트지만 계속 봤다. 그러면 작년 기준 문제 해가지고 여러분 80점은 나와요. 그 이상은 못하죠. 테스트지만으로는. 응? 교재도 봐야 되고 문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거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수업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된다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이제 쭉 저랑 수업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오늘은 뭐 하고 오늘은 뭐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원래 내일은 아침 특강을 항상 해요. 수요일 아침 특강 하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 특강은 여러분에게 도움은 안 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 특강은 무료예요. 무료. 좀 일찍 가야 돼요. 근데 사료 특강 할 거예요. 사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료. 왜냐면 요새 시험 문제가 1번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서울시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요새 국가직 지방직 문제는 이런 게 아니고 1번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료를 보고 그것을 분석하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료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럼 사료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하여튼 그런 특강을 다음 주 수요일 아침 할 거예요. 시대별로.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꼭 들어주세요. 아침 아마 8시에 할 겁니다. 8시에서 한 40분 50분 이렇게 할 거예요. 나 뭐 차라리 저기 뭐야 와가지고 좋을 것 같으신 분은 듣지 마세요. 차라리 요거를 원래 위주로 들어야죠. 특강보다는. 근데 자기는 아침잠 별로 없고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와서 들으시고. 알겠죠? 프린트는 이제 그 아침마다 제공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별도로 궁금하신 분은 와서 물어보시면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예. 자, 교재 보시면 교재는 일단 여러분들이 차례 부분 얘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자, 6페이지 펴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펴보세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피면 역사의 학습 목적과 의미 되어 있죠. 그쵸? 요거는 책 보기 전에 먼저 칠판, 항상 수업이 이렇게 될 거예요. 칠판에 좀 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책 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요. 이중. 칠판 써주고 책 봐주고 테스트지 복습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저 잡소리를 별로 안 해요. 원래 공무원 강사들이 잡소리를 좀 많이 해요. 그냥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들이 있죠. 농담. 그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위에 이제 뭐 담배 피러 이제 남학생들하고 올라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수업 중에는 안 해요. 여러분들 돈을 내고 들어왔어요. 그죠? 나와가지고 여기서 2시간 동안 제가 4시간 동안 놀면 돼요? 안 되죠. 오히려 제가 잔소리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저 가가지고 뭐라 해야 돼요. 한국사 강사 헛소리만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좀 위주로 쭉 가니까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자, 봅시다. 자, 6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역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의미. 역사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쉬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 있죠? 6페이지, 7페이지는 2011년까지 시험이 나오고 작년하고 이번 연도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2013년하고 2012년에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안 나왔고요. 이번 연도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고는 가세요. 거의 출제율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쉬운 거기 때문에 알고는 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대요. 하나는 사실, 하나는 기록으로서 역사관입니다. 사실로서 역사관, 기록으로서 역사관. 자, 사실로서 역사관은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자, 사실로서 역사관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요, 내 생각을 버리고 바라보래요. 그걸 실증주의 역사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바라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 사실에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하죠. 과거 사실에 객관적 복원을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옛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풀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 있던 사실을 네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살펴보지 말고 네 가치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실증주의라 하고요. 그걸 사실로서 역사관이라 한다고요. 그럼 대표학자가 누구냐면 알아야죠. 랑케라는 분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역사를 바라볼 때는 있는 그대로 바라야 된대요. 있는 그대로. 이해가세요? 그럼 반대로 기록으로서 역사관을 봐야겠죠, 우리가. 자, 기록으로서 역사관은 뭐라 하냐면 상대주의라 그래요. 상대주의. 자, 상대주의 역사관이라 그래요. 한 역사를 바라볼 때는, 옛날 사실을 바라볼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볼 수 없다 이거예요. A와 B는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쵸? 또 뭐가 있겠어요? 1800년대에 있던 그 사실을 1800년대 보고 2000년대 보고 그 시대 관점에 따라 또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박정희라는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때요, 그때 군부 시절 때 평가할 때의 느낌과 지금 현재 우리 완전히 민주화 시대죠. 지금 이때 그 인물을 바라볼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박정희가 경제정책을 쫙 하면서 독재를 했지만 그때는 정말 못 사는 시대였거든. 근데 박정희가 개발을 해주니까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좋게 보이는 거죠. 독재했다는 거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완벽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물들이라 그 사람이 경제를 했든 뭐 했든 그냥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나 시대의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그걸 상대주의라 그런 거예요. 반대는 절대주의고.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 기록으로서의 역사관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이 아니고 뭐예요? 역사가의 선택이나 해석, 그 다음에 가치관에 의해 따라 그 역사가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쵸?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사실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시대나 역사가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저거 두 개가 다르죠. 대표학자는 여러분 카라는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약간 국어 문제랑 비슷해요. 국어 문제. 예를 들어 뭐 아까 아침에 풀었던 문제풀이가 기억나서 통일신라가, 이 신라가 아까 통일했다 그랬죠. 삼국을. 그쵸? 근데 이 신라가 통일할 때 당나라는 중국 당나라의 협조를 봐서요. 오케이? 그러면 그걸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요거예요, 요거. 사실로서의 역사관은 그냥 통일신라가 당의 협조를 받아서 삼국을 통일했다.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기록으로서의 역사관에는 그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평가한 거예요. 한계점이 있다. 뭐 나쁘다. 그치? 하지만 뭐다? 통일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주적이다. 뭐 이렇게 또 평가가 들어가면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이고 이건 가치예요. 그거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책 봐봐요. 책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 1, 이게 잘린 거예요. 역사학습의 목적이에요. 역사학습의 목적. 물론 필요는 없는 문구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문구인데 써놓으세요. 1, 역사학습의 목적. 그러니까 학습의 목적 앞에 좀 잘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1번 역사 써주시면 돼요. 가로 1번에 역사 써주시면 돼요. 자, 가로 1번, 2번, 3번은 안 읽으셔도 돼요. 이런 건 시험 안 나와요. 자, 어딜 봐야 되냐? 별표 칩니다. 이 표를 봐야죠.
자, 표 보세요. 표. 자, 표 보면 지금 한마디 잘렸죠? 그냥 역사만 써있죠, 왼쪽에. 사실로서의 역사를 써주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제 의도가 아니라서. 자, 사실로서의 역사 써주시고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 딱 써주시면 되고요. 맨 왼쪽 표에다가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위에 잘렸잖아요. 그 옆에 보세요. 그 옆에도 잘렸어요.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 강조죠.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 강조.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가는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을 강조한대요. 뭐가 키워드예요? 객관적의 객관적. 그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밑에 역자 말고요. 그 밑에 역사 한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이 사자 보세요. 사자. 이 사자 무슨 사자일까요? 1사자예요. 1사자. 오케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1사자. 그나마 나오면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역사의 사자 1사자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에서 바라보는 역사란 옆에 써있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과거 사건의 집합체로 객관적 사실을 의미한다. 그냥 여러분 어렵게 써있지만 쉽게 풀이하면 요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요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나는 1시간 전에 밥을 먹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자, 대표학자가 랑케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밑줄 치세요. 자신을 숨기고. 여기서 자신을 숨긴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네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그 뜻이죠? 그쵸? 네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라. 요 사실 동그라미 세요. 요 사실. 그럼 요 사실에서 사자는 여러분들 무슨 사자겠어요? 그래요. 1사자예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충분히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사실을 기억 딱 해요. 그럼 이 기억에서 바라보는 사실은 요거냐 요거냐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유형이 나온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해라. 이 역사적 사실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도 여러분들 위에 거겠어요? 밑에 거겠어요? 위에, 그치? 요 사실로서의 역사관에서 바라본 사실이겠죠? 됐죠? 자, 그럼 밑에는 반대네요, 뭐. 기록으로서의 역사 보겠습니다. 현재 역사가의 주관, 동그라미 칩니다. 주관에 입각한 재구성이나 해석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역사가에 뭔가 개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밑에 역사 봐봐요. 한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록할 사자죠. 그렇죠? 기록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 그래서 기록할 사자 다르죠? 오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록할 사자. 자, 그래서 크로체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 카 별표 칩니다. 카는 뭐라 한대요? 역사가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사실을 만들다 했을 때 그 사실 동그라미 쳐볼래요? 자신의 사실에서 사실? 그럼 이 사자는 한자 안 써있지만 여기서 사자는 1사자겠어요? 기록할 사자겠어요? 그쵸? 기록할 사자예요. 이렇게 구분 잘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카가 한 말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즉 뭐예요? 과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역사가의 생각도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조금 명언처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자, 됐습니다. 밑에 실증주의 나와 있고요. 밑에 상대주의 나와 있네요. 실증주의는 저기 써놨죠, 제가. 사실로서 역사관에서 바라보는 게 실증주의, 기록으로서 역사관에서 바라보는 게 상대주의라 그랬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쪽 봅시다, 여러분. 7쪽. 자, 7쪽. 두 번째 나올 만한 게 요거예요. 두 번째 나올 만한 거. 자, 한국사, 세계사라고 써있죠? 좀 잘렸습니다.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의라는 말이 잘린 거예요. 이쁘게 써주세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자, 가로 1번. 자, 가로 1번은 요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세계사적 보편성. 가로 1번은 세계사적 보편성. 출제율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냥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자, 세계사적 보편성은 옆에 국가나, 이게 잘린 거예요. 국가나, 민족을 옆에, 국가나. 자, 세계사적 보편성은 뭐래요?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 초월해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민족 특수성은 뭐겠어요? 그 민족만이 두드러진 점이에요. 그 민족만이 강조된 점이 바로 민족의 특수성입니다. 그 두 개 잘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가로 3번 별표 칩니다. 자, 우리 모든 민족의 역사에는 보편성,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성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가로 4번엔 그 예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제가 봐줄게요. 그 다음에 밑에 민족문화의 이해 표 보시면, 자, 첫 번째 잘린 말이 선사시대고요. 여러분, 선사시대. 선사시대. 선사자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아시아의 북방문화와 연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시아의 북방문화와 경계. 아시아의 북방문화와 연계. 이거 어차피 배울 거예요. 바로.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선사 밑에 고대, 고려, 조선 요건 아직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 다 이제 다 이해 가요. 나중에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는 요 두 가지 관점 존재한다는 거 요것만 잘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거의 여기서 나오니까 나와도 일단 2년 동안 안 나왔고 알겠죠? 자, 넘기시면 심화학습 있죠? 심화학습은 여러분들 두 번째 거 있죠? 여러분 두 번째 거 역사적 사실과 역사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보여요? 두 번째 단락? 요게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가의 랑케하고요 나의 콜링우드 그 다음에 다의 카 있어요. 카 여기서 일부분을 발췌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고 뭐에 해당하냐 그걸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사료로 활용해서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딱 제시했을 때 랑케인지 칸지만 알면 돼요. 그런 용도로 이용해 주세요.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렇게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한 단원 끝나면 문제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자, 맨 뒤에 피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요 맨 뒤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포스트잇을 뭐 껴놓든지 하세요. 나중에 내일부터 불편하니까. 자, 저 뒤쪽 피면 1 한국사의 발음이 있습니다. 쭉 뒤에 계속 펴봐요. 문제편이 있을 거예요. 뒤에 문제편. 많이 펴야 돼요. 어디까지 펴야 되냐면 543쪽까지 펴야 돼요. 543쪽까지 피면 뒤에 문제 있어요. 자, 1번 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신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2011년 거. 가장 최신 문제. 자, 다음과 같은 주장에 가장 적합한 역사서술. 자, 별표 치고 대체적으로 나와도 이런 유형으로 나올 거예요. 나와도. 자, 봅시다.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 키워드 하나 나왔죠. 항상 여러분 사료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밑줄 치세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 다음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지상 과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 밑줄 치세요.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사실은 위에요 아래요? 위에죠? 그 지금 랑케의 말이잖아요. 위에죠 위에. 그럼 여기서 사자는 여러분 1사자에 기록할 사자예요. 1사자예요. 오케이 다 파악했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정답 고르면 돼요. 1번. 자, 궁예와 견훤에 흉악된 사람됨이 어찌 우리 태조 왕건과 서로 겨룰 수 있겠냐. 왕건이 궁예와 견훤을 깠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려가 통일한 거거든. 그러니까 왕건을 높이고 왕건에게 대항했던 사람을 낮춘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역사가의 개인적 의견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기록으로서 역사관이죠. 2번 건국조회. 이건 여러분 고려시대 가면 배울 거예요. 2번 문구. 건국조회 향리의 자제. 여러분 향리는 지방세력가 다 배웁니다. 자, 향리의 자식을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일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이를 기인제도라고 한다. 이 정답이죠. 그치? 그냥 기인제도의 뜻에 대해 서술돼 있잖아요. 맞죠?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봐요. 3번도 고려시대 때 배울 거예요. 묘청이란 사람이 승리했으면 조선사가 독립적이고 발전적으로 변했을 거래요. 그럼 묘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럼 기록에서 역사관이고요. 4번.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러진 않았겠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4번도 기록으로서 역사관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표를 주고요. 사료 주고 둘 중에 뭔지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고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실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 2번은요. 별표 치세요. 이건 조금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고난이도 문제지만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욕먹은 문제예요. 조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조금 이게 욕먹은 문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소설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한대요. 그럼 이때 사료가 둘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다. 자, 여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용맹하며 근엄 후덕하다. 뭔가 부여라는 나라에서 좋게 표현하고 있죠. 반면 자, 밑에 보세요.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좋은 밭이 없어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 부족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왜 이런지 너 어차피 배울 거예요.
자, 삼국지 동의전이라고 써있고 이건 중국 역사책입니다. 중국 역사책에 부여는 좋게 써있고요. 고구려는 안 좋게 써있네요. 왜냐면 주로 중국을 침략한 국가는 고구려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쓴 역사가의 개입이 들어갔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역사관이에요? 기록으로서 역사관이죠? 와 관련된 것들을 기억, 니은, 디귿리에서 고르랍니다. 자, 기억 봅시다.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이거 어차피 볼 거예요. 중세시대 때 배웁니다. 문화사에서. 맞아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그냥 유학자, 여러분들. 유교학자니까 불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의 사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삼국시대 역사를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기록으로서 역사관이죠. 자, 니은 보세요. 자, 고려사라는 책은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쓰여진 책이에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하려고 쓴 책이 고려사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조선시대 문화사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보면 고려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했다. 자, 우왕이란 사람은 고려 말 공민왕의 아들인데 이 우왕은 왜 부정적으로 기록했냐면 조선시대 때요. 이성계는 아시죠,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배운 사람도 있죠. 이성계가 사실 쿠데타 일으켜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금 은폐하거나 좀 어떻게 해야겠어요? 좀 정당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정당화시켜야지. 그래야 후대 사람들이 이성계를 추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 말의 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모든 책이 고려의 우왕을 안 좋게 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니은도 그런 역사적인 시대의 관점이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도 기록으로서 역사관이죠. 됐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다, 여러분들. 자, 디귿은요. 그냥 디귿은 문구 자체에 답이 있어요. 두 번째 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요, 객관적인. 그러니까 이건 사실로서 역사관이잖아요. 응? 이 책은 사실로서 역사관에 쓰여진 책이죠. 이 책은. 그 다음에 리을. 사마천의 사기는 여러분 중국 역사책이거든요. 중국에서 가장 최초로 만든 역사책이기도 하고요. 역사학의 아버지라 뽑히는 사람이 사마천이에요. 중국. 이 사람이 쓴 사기는 보면 기전체로서, 여러분 기전체 다 배울 거예요. 자, 기전체로서 역사를 본기, 세가, 지,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냥 이렇게 썼댄데, 그쵸? 뭐 이걸 좋다 나쁘다 이런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역사관이에요? 사실로서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하나 알려주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쓸 때 최대한 미신이나 신화, 전설 이런 내용 많이 배제를 시키려고 노력한 인물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자,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설명.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강조되는 부분을 고르래요. 강조되는 부분. 기억 봅시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순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만 이럽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역사는 구, 신, 청, 철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기억은 특수성이 아니고 뭐예요? 보편성이라 하기 가깝죠. 그렇죠. 기억은 보편성에 가깝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니은. 자, 우리 고대 사회의 불교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의 불교는 현세 구복적. 여러분 현세 구복이 뭘까요? 내가 부처님 믿으면 내가 지금 사는 세계에 뭘 준다는 거예요? 복 준다는 거죠. 그쵸? 현세 구복적 성격이 강하고 부처님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호국적 성향이 강하다. 이거 맞아요. 이거 여러분 사실 배워야 돼요. 고대사에 배우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로 좀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탑 같은 거 많이 세우잖아요. 절감 탑 많죠. 대체적으로 탑 세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에 세웁니다. 대체적으로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조선시대 농촌사회에서는 두레개와 관등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 이건 뭐예요? 아예 답을 줬죠. 조선시대는 두레 같은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 왜요? 우리나라는 농경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위한 협업 노동체 이런 조직도 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린 사람은 이 문제 쉬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 사회가 형성돼 있다. 여러분 근대와 전근대의 차이는 신분제가 있냐 없냐야. 그러면 저기 지금 제가 노란색을 쓴 거 중에 근현대사에서 보면 근대사 때 우리나라 신분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폐지돼요. 그래서 배운 사람 알겠지만 1894년에 가보개혁이란 걸로 우리가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 전이 뭐예요? 전 근대사죠. 그럼 전 근대사 때 다 신분제가 있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럴까? 외국도 똑같죠. 서양도 똑같죠.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터져서 루이가 어떻게 됐어요? 단두대 처형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사회 선택한 사람 배울 거예요.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나 아니면 영국의 독립혁명 같은 걸로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도 신분제가 거의 다 철폐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뭐예요? 어쨌든 간에. 그치? 근대사회로 진입했다는 거는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거죠. 그럼 리을은 특수성이 아니고 뭡니까? 보편성이죠. 그쵸? 보편성.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비중이 하여튼 안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비중을 높이 잡고 공부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2쪽 펴주실래요? 12쪽 펴주시고 칠판에 한 2개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쉴게요. 10분 정도. 일단 칠판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책은 어차피 마지막에 짚어줄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필기를 하시고요. 책에 다 있긴 하지만요. 좀 간략하게 핵심만 도식화 시켜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자,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약 70만 년 전 시작됐다고 봅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자, 우리가 시대 구분하실 때는 항상 경제를 봐야 돼요. 경제에 따라서 시대가 다 바뀌어요. 자, 보시면 자, 구석기 때는 자, 주로 우리가 어떤 경제 활동에 의존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시 채집 경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주어진 거를 그대로 얻어내는 형태예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원시 채집 경제. 말 그대로 채집 있고요. 사냥, 수렵, 어로 이런 게 있겠죠. 그치? 이런 것들 채집 경제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산물이 어때요? 생산량이 무한한 게 아니죠. 맞지? 맞죠?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주로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해요. 주로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합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해요. 자, 그러면 이동생활에 적합한 주거 형태가 나타나요. 자, 이동생활에 적합한 주거 형태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동굴이죠. 그쵸? 동굴. 그쵸?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바위그늘 혹은 그쵸? 강가 같은데 이제 지은 막집 같은 거예요. 막집. 뭐 이거예요. 나무 같은 거 세우고요. 이제 동물 가지고 이렇게 덮은 집입니다. 빨리빨리 이제 허물고 이동하기 편리한 집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구석기 유적지는 어디에 많겠어요? 동굴에 많은 거예요. 오케이? 동굴에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그냥 구석기 동굴 막집 막 이러고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경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관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외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주로 사냥이나 채집, 어로 같은 거 특히 사냥에 적합한 도구가 발전했을 거예요. 그걸 뭐라 할까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날카로운 자, 뗀석기입니다. 왜 이름이 뗀석기일까요? 점차 떼 나갔다는 뜻이에요. 도구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점차 떼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뗀석기는 발전 과정이 3단계 여러분들 초기, 중기, 후기 요렇게 3개로 갈립니다. 초, 중, 후. 자, 뗀석기의 초기 형태는 뭐냐면요. 큰 몸돌을 다용도로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몸돌을 다용도. 예를 들어 이렇게 큰 돌 있죠. 이게 돌이라 생각합시다. 요거를 조리용으로도 쓰고요. 사냥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쓸 방법을 잘 몰라요. 오케이? 자, 근데 시간이 흐르고 중기 부분으로 가면요. 조금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돌을 부셔요. 던지거나 때려가지고 부십니다. 그래서 뭘 만들까요? 격지들을 만들어요. 격지. 그럼 격지가 뭘까요? 돌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부시면 조그마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 격지들을 가지고 사냥용, 조리용을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용도에 맞는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좀 어떻게 발전했죠? 맞지? 자, 그 다음에요. 후기 가면, 자, 쐐기라는 정 같은 걸 가지고요. 정도 돌이겠죠. 돌. 철이 아닙니다. 요걸 가지고 뭘 만드냐? 바로 형태가 같은 이음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형태 같은 이음 도구. 그러니까 한 도구를 뭐 하는 거예요? 이으는 거야. 좀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따가 그림 보여줄게요. 보여줄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도구 제작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자, 이때도 여러분들 예술활동이 있었다. 예술활동이 있었어요. 원시 예술활동이라 그래요. 자, 일단 주로 주거지가 동굴이니까 동굴에다가 뭘 막 그렸을까요?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벽화가 많이 발견돼요. 동굴벽화. 동굴벽화. 그럼 뭘 그렸겠어요? 주로 동물이 많이 그려집니다. 동물. 자, 그 다음에 자, 조각품, 돌로 만든 돌 조각품도 많이 발견돼요. 구석기 유적지에서요. 그러면 주로 동물을 그리거나 동물을 만들었대요. 물고기를 만들거나. 그럼 뭘 기원한 거죠? 요거 두 개는? 그렇죠?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한 작품이 주로 예술활동의 목표였다.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지는 이렇게 딱딱딱 크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고 딱 뭐 하는지 알아요? 유적지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유적지 외우면 안 돼요. 이따 다 체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 주시고. 자, 이후에 신석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이후에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혁명이라 그래요. 뭔가 큰 변화라는 거야. 바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요. 자, 그럼 몇 년에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냐? BC 8000년경 시작돼요. BC 8000년경. BC 8000, 기원전 8000년경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혁명이라 했겠죠. 자, 기존에 원시 채집 경제는 여러분들 한다. 원시 채집 경제는 하긴 하는데요. 자, 신석기 시대 때 후기 가면요. 새롭게 농경과 목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경과 목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지금 생산물을 인간이 만들고 있어요. 가공해서. 그쵸? 그러니까 원시 채집이 아니고 뭐라 할까요? 원시 생산경제라 그래요. 원시 생산경제. 즉 인간이 자연물을 가지고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요. 됐어요? 자, 요런 용어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고등학교 내신이에요. 이거 이렇게 알아두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원시 생산경제. 자, 근데 아직은 비중이 여기에 크다라는 점이죠. 아직 농경과 목축의 비중이 그리 크진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파생된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요때에 비해 요때는 생산량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구석기 시대에 비해는 많아지겠죠. 그치? 자,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구석기 시대에 비해는 잉여 생산물이 좀 생길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저장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흙으로 뭘 만들기 시작할까요? 토기를 굽기 시작해요. 그럼 끝이냐? 아니죠. 종류 외워야 돼요. 종류. 자, 4개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최초 토기가 뭐냐면요. 일은 이따 다 그림 있어요. 교재에. 일은 민무늬 토기라 합니다. 시기가 좀 이른인데 무늬가 아예 없는 토기예요. 좀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동그래요.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예술활동을 가미해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덧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자, 뭐예요 이거? 무늬를 뭐 했다는 거예요? 토기 겉면에 덧붙였다는 거죠?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눌러 찍기 무늬 토기. 이런 것도 등장해요. 앞문토기라 그래요. 압력을 넣었다 그래서 앞문토기. 얼굴 모양이나 주먹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막 찍기 시작합니다. 지금 연상을 찍거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학창시절 다 배운 거 뭐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빗살무늬죠. 신석기에서 제일 많이 발견된 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4개가 가장 대표적인 토기고요. 딱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최초 토기는 뭐예요? 이거고. 가장 대표 토기는 뭐예요? 요거예요. 2개를 잘 비교해 주셔야 돼요. 요 2개는 그냥 나와요. 이건 2개는 잘 이건 그냥 여러분들 보기에 나오고 거의 이제 시험에서 딱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보통 요거 2개예요. 함정 같은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위주로 좀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구석기 시대에 비해 여러분들 농경목축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전에 비해 생산량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무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요. 정착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정착 시대가 나타난 게 신석기예요. 정착. 오케이? 자, 그러면 정착을 위한 여러분들, 정착을 위한 주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자, 그게 무슨 집일까요? 움집이란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움집. 서울 암사동 가시면 우리나라 움집 잘 복원돼 있어요.
서울가시 한번 봐보시고. 자, 이따가 요 교재도 사진 볼게요. 그래서 움집이란 걸 만들기 시작해요. 알겠죠? 자, 이때 움집의 여러분들 형태도 잘 알아야 돼요. 내부 구조. 자, 내부 구조는 원형입니다. 원형. 자, 주로 원형에 가깝고요. 혹은 원형에 가까운 이제 사각형에서 이런 방형. 그러니까 약간 사각형인데 약간 모서리가 둥글둥글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형이나 방형 이 모양의 움집이 많이 발견됐고요. 신석기 시대 때 움집은 중앙에 뭐냐면 중앙에 화덕자리가 발견돼요. 불된 자리 있죠?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그 다음에 각종 도구들을 저장하는 저장구덩이도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적인 의미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오케이? 그럼 내부가 좀 좁죠? 좁으니까 여러분 조금 어떻겠어요? 규모가 작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취락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취락 형태였다. 소규모 취락 형태였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약간 반지하식이에요. 안쪽을 좀 깊게 팠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어디 살던 습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동굴 사는 습성이 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지금처럼 지상가옥화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도구의 변화도 봐야죠. 도구의 변화. 자, 이때는 여러분 농경과 목축하니까 분명히 도구도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자, 겉면이 울퉁불퉁한 거는 농경과 목축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겉면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 할까요? 간섭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간섭기.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갈돌이나 이따 다 그림에서 볼게요. 유물 사진에서 갈판 혹은요 농경 굴지구라 그래서 땅을 파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돌랍, 돌삽, 뭐 이런 것들 있죠. 겉면이 매끄러운 것들은 이제 쓰기 시작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이 어딨니? 자, 또 하나 의문이, 그러면 어떤 농사를 지었습니까? 이거 알아야죠. 어떤 농사를 지었습니까?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이 농사 종류는 요겁니다. 조, 피, 수수. 이건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먹어요. 이걸 뭐라 할까요? 잡곡이라 하죠. 잡곡, 뭐 좁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간단한 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조피수수, 잡곡. 자, 이게 이제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거예요. 불타 탄화된 것들이 같이 발견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마지막 건 남았어요. 자, 마지막. 자, 그러면 잘 봐요. 농경과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요걸로 인해 등장한 게 또 뭐냐면 바로 원시신앙이에요. 요것만 하면 딱 이제 끝나죠. 원시신앙. 이제 신앙이 등장해요. 여러분, 신앙. 뭘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농경과 목축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농경과 목축과 정착으로 인해 등장한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은 뭐냐면, 자, 세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는 애니미즘입니다. 하나는 애니미즘이라는 신앙이고요.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써야지. 하나는 샤머니즘이라는 원시신앙이고요. 마지막은 토테미즘. 뭐 영혼 숭배는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애니미즘은 뭐냐면요. 자연물에 정령이 깃들였다 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연물을 여러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 종류가 두 개입니다. 태양 그리고 물. 태양과 물을 믿는 신앙이에요. 대체적으로. 자, 그럼 태양과 물을 왜 하필 숭배했겠어요? 왜 믿었겠어요? 그래 농사죠. 그쵸? 농사 때문에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애니미즘이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치? 쟤들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냥. 근데 신석기 시대 때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정착함으로써. 그래서 태양과 물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숭배하면 제사를 지내야겠죠. 그러면 제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맞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아니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샤먼에 여러분 뭐도 막 발견됐겠어요. 신석기 시대 때. 막 TV에 아프리카 부족들 막 주렁주렁 막 매달고 있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게 조가비 가면이에요. 조개 껍데기 가면 이따 볼 거예요. 코에다 막 걸고 있잖아요. 귀에다 걸고 하는 거 있죠? 동물의 뼈 같은 걸로요. 그걸 칠해거리 액세서리 이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이따가 우리가 그림을 볼 겁니다. 각종 샤먼의 출토 유품도 발견돼요. 제사용 용품들도. 그 다음에 토테미즘은 뭐냐면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등장했냐? 자, 정착과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정착과. 자, 정착한데, 자, 신석기 시대인들은
누구끼리 정착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정착할 거예요? 같이 모여 살면. 가족 아니에요? 가족? 그쵸? 얘들도 가족이랑 뭉쳐 살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그래요. 시족끼리 뭉쳐 살았다 이렇게 해요. 시족. 혈연끼리. 자, 그러면 이 시족하고 요 시족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눈이 맞았어요. 그럼 뭐 하게 되겠어요? 이 시족끼리 결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합하려면 뭘로 합니까? 혼인. 그쵸? 혼인을 통해 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시족에서 혼인 상대제를 구한다. 그렇대요. 조계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혼이라는 거는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계혼을 통해서 시족과 시족이 붙었죠. 그럼 큰 뭘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부족을 이루기도 하죠. 부족. 그럼 우리 부족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 부족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정 뭘 믿는 거예요? 동식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군 신화에서 봤던 곰부족 호랑이, 곰호랑이 알죠? 그게 사실 부족이에요. 오케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랑 결합하는데 그 중에 호랑이는 가버리고 곰과 결혼했잖아요. 그 곰과 진짜 결혼했겠어요. 사람이 미쳤어요. 곰과 결혼한 게 아니고 뭐예요? 곰 부족과 결합을 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단군 왕검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뭐 했다? 고두선을 건국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화로서 나타낸 겁니다. 됐죠? 요거. 그래서 토테미즘으로 인해서 부족의 상징을 나타낸 그런 신앙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됐죠? 졸지 마시고 첫 시선부터. 자, 기타. 기타 하나만 써주세요. 기타. 기타. 자, 기타 하나는 자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락바퀴하고요. 하나는 골침이라는 겁니다. 뼈골자예요. 그러니까 뼈 바늘이에요. 뼈 바늘. 그럼 요 두 개 발견됐다. 근데 여기에 실이 꼬여져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이거 뭐 하는 도구예요? 그렇죠. 옷 만드는 직조 도구예요. 알겠죠? 직조 기술이라죠? 옷 만드는. 최초로 옷 입어 만든 시대가 언제예요? 신석기예요. 요때는. 그쵸?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오케이? 요때부터 이제, 쭉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요거 딱 비교할 수 있겠어요? 구석기와 신석기,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시게요. 정착할 때는 그러면 주로 어디서 정착했을까? 농경과 딱 적합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경과 딱 관련지어서. 동굴이겠어요? 뭐 강가겠어요? 그래요. 강가. 뭘 외울 거야? 그걸. 당연한 거죠. 오케이? 요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 자, 10분 쉬고 3시 5분에는 자, 이제 이어서 청동기 시대부터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잘 들어오시고.